흔히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기술에 대해 정말 무서운 경고를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고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힌튼 박사가 던진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유로 시작하죠.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지 그냥 단번에 와닿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힌튼 박사가 말하는 이 외계인, 그러니까 초지능의 위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한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우리보다 똑똑한 존재를 만들게 될 거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든 외계인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면 과연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요? 힌튼 박사는 지금 기술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이 CEO와 비서 모델인데요. AI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는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AI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엄마와 아기 모델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설계하자는 거죠. 오히려 통제권에 내려놔야 안전해진다는 이 역설. 와,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근데 힌튼 박사는 여기에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소위 테크브로 문화죠. 그들이 과연 스스로를 아기 자리에 놓는 그런 겸손함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안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쟁적인 문화가 실제 기술 개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전, 과연 최우선 순위가 맞을까요? 힌튼 박사가 매긴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구글처럼 안전을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곳도 있지만 메타처럼 별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바로 오픈 AI에 대한 평가예요. 원래 인류를 위해 안전한 AI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초심을 잃고 경쟁에만 매몰됐다는 아주 따끔한 경고죠. 결국 문제는 딱 이겁니다. 인류의 생존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보다 당장 눈앞의 기업 이익과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먼 미래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 바로 우리 일자리에 대한 힌튼 박사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힌튼 박사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AI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결국은 뭘 위한 거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 아니냐고 꼬집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로 번 돈이 극소수에게만 쏠리는 지금의 사회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기술혁명이 과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육체노동이 대체됐지만 우리는 정신노동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AI는요? 바로 그 정신노동,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지노동 자체를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힌튼이 던지는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최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만 94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AI가 몰고 오는 변화의 파도가 이미 우리 현실을 덮치고 있다는 어쩌면 좀 암울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공식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뒤집어 보죠. 이 수많은 해고가 정말 진짜로 AI 때문일까요? 혹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AI 워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데 겉으로는 우리는 첨단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혁신하는 중이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AI를 그냥 핑계로 대는 거죠. 실제로 경제 분석을 보면 최근의 해고 사태는 AI보다는 훨씬 더 평범한 이유들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너무 비대해진 조직을 좀 슬림하게 만들거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리 비용을 줄이는 거죠. 뭐 투자자들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직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부 컴퓨터로 바꾼다? 이게 무슨 스위치 껐다 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하는 지점에 왔습니다. 하나는 먼 미래의 실존적인 위협, 또 하나는 생각보다 복잡한 지금의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힌튼 박사는 여기서 정말 섬뜩한 가능성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가 AI의 진짜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려면 마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끔찍한 재앙이 한번 터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는 뜻이겠죠. 힌튼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류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 바로 그 정도의 거대한 충격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업과 정부가 이 미친 경쟁을 멈추고 안전을 돌아볼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주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해고는 AI 워싱이라는 좀 더 복잡한 경제 상황의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AI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힌튼이 경고하는 그 실존적 위협은 분명한 현실이고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끔찍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먼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AI판 체르노빌 사태를 겪고 나서야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움직이게 될까요? 이제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